후보자님, 그 KBS, MBC 사장하고 박문진 이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네, 개인적으로 이 세 분의 그 거취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는 어때요? 예, 법의 임기가 규정이 돼 있고요. 또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대로 수행했느냐의 여부, 또 결격 사유 등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임기가 보장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결격 사유도 있고요. 공적 책임을 얼마나 잘 수행했느냐 방송법에 따라서 이런 판단도 결격 사유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까 그 형사 소추에 의해서 판결이 난다든지요. 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 뭐 그것은 지금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또 그 위에 뭐 구체적인 것으로는 법적인 사항으로는 뭐 명확하지 않지만 뭐 형사 그게 법에 정해진 엄격한 그 요건에 해당되는 결격 사유 이런 거에 뭐 해당되지 않는다면은 신상에 뭐 변환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후보자의 개인적인 소신과 철학은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때 말 돌려서 뭐 우리 할 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임명할 때 보면은 그 이 뭐 전과가 있거나 뭐 어떻거나 뭐 이런 결격 사유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임명이 됐잖아요. 이 세 분은 됐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무슨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잘했다 못했다.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시책에 뭐 부응했다 하지 않았다. 또 그다음에 요즘 유행하는 말로 철학에 맞다 안 맞다 이런 것 가지고는 신상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느냐 이 말이죠. 민사소송 결과 가지고는 결격 사유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합니다. 우리 이 상임위 업무하고 연관되는 것 중에 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뭐 그 탄생 기념 우표를 발행하기로 했다가 위원회를 왜 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열어가지고 이걸 또 취소를 하고 그다음에 원전도 그 위원회에서 다 하기로 해놨다가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제 다시 이걸 뭐 원점으로 돌리고 취소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들의 상식에 비춰보면 원래 그 결정 자체가 무슨 치유할 수 없는 하자가 있다면 그 위원회의 권한으로 다시 그걸 뒤집는 것은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아니하고는 이게 무슨 그 집권한 사람들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그 위원회가 다시 그 회의를 열어가지고 뭐 그 결정을 할 수는 있겠지. 근데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모든 걸 하면 그게 독단이고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슨 패권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할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합당한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KBS, MBC 아까 뭐 이야기한 이제 이런 사장에 대해서 사실 이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그 신경도 많이 쓰이고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임기를 보장을 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는 그 어떤 정치적인 중립성 이런 걸 이제 그 담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항용 지금까지는 정권이 바뀌고 나면은 가장 먼저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장 큰 현안은 기존에 임명된 사장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 지금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의원들의 관심은 후보자가 임명이 된 후에 가장 중요한 미션, 첫 번째 미션은 이 두 방송사의 사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후보자가 정확하게 이게 저희 소신이고 철학입니다라는 것을 말씀해야 하고 또 말씀하실 수 있어야 적어도 방통위 위원장으로서의 그런 앞으로 저 사람 제대로 하겠다, 권한 행사하겠구나 이런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중원부 물어보는 겁니다. 네, 법과 절차 그리고 원칙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유당 쪽에서 뭐 오대비리 정관왕
뭐 10대 의혹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저도 자유당 쪽의 얘기와 뭐 후보자의 얘기를 쭉 들었는데요. 글쎄 뭐 보도나 예술 작품에만 선정성이 있는 게 아니고 인사청문회도 보니까 선정성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씁니다. 숫자를 부풀리고 이제 억지로 맞추기 하고 그래서 오늘 쭉 들어보면은 목동 위장전입 부분은 사과를 하신 거죠. 네. 그래서 다운계약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세금을 성실히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들었고요. 병역도 위반 부분도 뭐 그 당시에는 당시에 상례로 많이 있었지만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자녀 미국 국적 문제는 이중 국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국적법에 따라서 통보를 받지 못해서 여권이나 선거나 기본증명서, 관공서 증명서를 납부해서 그 문제로 생각하지 못했다. 국적을 포기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은 뭐 아까 김성수 의원께서 설명을 하셨듯이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방송사에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만약에 시청자위원도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면 방송사 문턱만 넘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문제는 개포동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는데 존경하는 이은권 의원께서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제로로 수도하고 가스가 나왔기 때문에 살지 않았다라고 그 해당 기간 동안에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서울시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톤 미만의 사용량에 대해서는 수도요금 내역서에 사용량 0으로 기재가 되고요. 가스도 보니까 똑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실제 그러면은 수납요금 고지 금액과 수납 금액과 그 뭐 이걸 쭉 확인을 해봤더니 쓰시긴 썼는데 1톤 미만을 썼더라고요. 가스도 똑같은 형국입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아침에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좀 그 확인하는 수고를 했습니다. 참고로 그 서울시 자료를 보니까 좌변기 물탱크가 13리터 저장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톤 미만을 썼다는 것이 설명이 되지 않는가. 이게 뭐 납득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만은 저는 뭐 설명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대해서. 네. 저희가 뭐 하여튼 365일 거기에 간 건 아니지만 상당히 갔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판결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대법원 판례를 봤더니 이게 이제 뭐 문제가 된 모양이죠. 이게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 전합 이게 전체예요. 전체 합의체 전체 2008주 1997호에 따르면 30일 이상의 생활 근거를 가지고 대법원은 판단을 했더라고요. 물론 뭐 대법원이 만능이고 전능은 아닙니다만은 참고로 하셔서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 뭐 전과나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실제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 아까 사과하고 고치겠다고 한 것 따지면은 후보자는 사퇴하고 막 그만두고 이렇게 욕을 얻어먹을 정도의 그런 후보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쭉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보면 나오겠지만은 만약에 이 후보자 같은 분이 사퇴한다면은 공직자들은 이제 거의 다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정도로 정관왕 얘기는 좀 그만해 주셨으면 하는 게 이제 저희들 생각이고요. 표절인데 이게 74년도 석사 논문이더만요. 네, 75년도입니다. 75년도입니까? 근데 이제 표절이냐, 거짓말이냐, 아까 그래서 논란을 하는 거 제가 들었는데, 후보자께서는 심사 받을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의 이와나미에서 나온 책을 이 심리학책인 것 같은데, 고든 얼포트라는 저자 것을 썼다는 건데, 지금 후보자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 이건 지금 얼포트 책을 받고 아닙니다. 제가 그 당시
74년에 논문을 썼고 75년지 1월 정도 해서 아마 끝낸 걸로 아는데요. 한국에서 사이칼로지 무르모라는 그 원본을 구하지 못해서 일본에서 그걸 번역한 책, 이와나미 출판사에서 나온 대만어 심리학과라는 책을 참고하고 그 책을 명기를 하고 그 책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그 책의 페이지가 계속해서 번역한 책의 페이지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표절이 아닙니다. 재인용이라고 재인용이라고 하시는 재인용이죠. 아니 그걸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학술적인 표기 방식에서 원저가 나오고 그다음에 번역서 이름이 나오고요. 번역서를 참조한 경우에 번역서 이름이 나오고 그다음에 페이지를 쓰면 그건 번역서를 참조했다는 얘기입니다. 번역서를 쓰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번역서 이름을 쓰지 않죠. 저는 번역서 이름을 명기했고 그다음에 그 페이지를 썼기 때문에 그 책은 전부 번역서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옵시트라는 표현을 써서 전에 언급한 책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후보자님, 그 KBS, MBC 사장하고 박문진 이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네, 개인적으로 이 세 분의 그 거취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는 어때요? 예, 법의 임기가 규정이 돼 있고요. 또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대로 수행했느냐 이 여부, 또 결격 사유 등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임기가 보장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결격 사유도 있고요. 공적 책임을 얼마나 잘 수행했느냐 방송법에 따라서 이런 판단도 결격사 하자가 있다면 그 위원회의 권한으로 다시 그걸 뒤집는 것은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아니하고는 이게 무슨 그 집권한 사람들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그 위원회가 다시 그 회의를 열어가지고 뭐 그 결정을 할 수는 있겠지. 근데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모든 걸 하면 그게 독단이고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슨 패권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할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합당한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KBS, MBC 아까 뭐 이야기한 이제 이런 사장이 사유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합니다. 우리 이 상임위 업무하고 연관되는 것 중에 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뭐 그 탄생 기념 우표를 발행하기로 했다가 위원회를 왜 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열어가지고 이걸 또 취소를 하고 그다음에 원전도 그 위원회에서 다 하기로 해놨다가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제 다시 이걸 뭐 원점으로 돌리고 취소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들의 상식에 비춰보면 원래의 그 결정 자체가 무슨 치유할 수 없는 한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때 말 돌려서 뭐 우리 할 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임명할 때 보면은 그 이 뭐 전과가 있거나 뭐 어떻거나 뭐 이런 결격 사유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임명이 됐잖아요. 이 세 분은 됐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무슨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잘했다 못했다.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시책에 뭐 부응했다 하지 않았다. 또 그다음에 요즘 유행하는 말로 철학에 맞다 안 맞다 이런 것 가지고는 신상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느냐 이 말이죠. 민사소송 결과 가지고는 결격서가 그런 있다.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까 그 형사 소추에 의해서 판결이 난다든지요. 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 뭐 그것은 지금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또 그 위에 뭐 구체적인 것으로는 법적인 사항으로는 명확하지 않지만
뭐 형사 그게 법에 정해진 엄격한 그 요건에 해당되는 결격 사유 이런 거에 뭐 해당되지 않는다면은 신상에 뭐 변환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후보자의 개인적인 소신과 철학